유심만 지키면 끝? 아닙니다. 이제는 내 얼굴, 내 문자, 내 스마트폰까지 지켜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다뤘습니다. 2,300만 명이라는 전례 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그리고 당장 우리가 해야 할 대처법 3가지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다 했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SKT 유심 해킹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대란은 현재 보안에 충실하지 못한 SKT의 잘못이 맞지만 단순히 SKT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통신 3사, 모든 금융기관, 심지어 여러분이 사용하는 각종 앱과 서비스까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노년층 여러분들은 대부분 설마 내가 당하겠어? 나는 별로 쓸 일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커들은 바로 그 안일함을 노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반드시 꺼야 하는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유심을 지키는 걸 넘어서 이제는 얼굴, 음성, 문자, 사진, 스마트폰 자체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평생을 지켜줄 정보입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끊지 마시고 오늘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나이테의 소리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완료와 같은 간단한 실천 댓글로 참여해 보세요. 어르신 분들이 많이 보시는 영상인 만큼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심 통신망 보안 이슈를 다뤘던 전직 통신사 보안팀 출신의 정성훈입니다. 수십 년간 금융범죄나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하며 누구보다 이 분야의 무서움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요즘 해킹 수법은 그야말로 사람의 심리를 노립니다. 단순한 유심 복제나 문자 사기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사람의 얼굴, 말투, 메시지를 흉내내고 익숙한 앱과 화면을 그대로 복제해 속입니다. 너무 정교해서 보고도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피싱 문자 한두 개쯤은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오탈자 가득하고 말투도 어색했죠.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예전엔 단순한 문자 메시지로 해킹을 시도했습니다. 요금이 미납되었습니다.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습니다. 같은 문구로 링크를 누르게 하죠. 그 링크 하나만 눌러도 스마트폰 안에 악성 앱이 깔리고 개인정보가 줄줄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면 자기도 모르게 앱이 깔리고 전화번호부, 메시지, 사진, 심지어 인증 앱까지 접근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이제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이제는 SNS까지 해킹에 활용됩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을 먼저 털고 그 계정으로 주변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죠. 너 이 사진 맞아?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이런 메시지에 많은 분들이 속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그대로 송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됩니다.
목소리, 얼굴, 말투까지 복제돼 이제는 영상통화로 사람을 속이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실제로 자식인 줄 알고 속아 돈을 보낸 62세 여성 최모 어르신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영상통화가 걸려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얼굴이 나옵니다. 목소리도 똑같습니다. 놀란 어머니가 묻습니다. 왜 그래? 어디야? 그러자 영상 속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병원에 있어.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해. 핸드폰도 잃어버려서 지금 빌린 폰으로 통화 중이야. 지금 당장 2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어머니는 다급한 마음에 묻지도 않고 계좌번호를 받아 그대로 송금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상통화는 끝났고 한참이 지나서야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죠. 말투가 어딘가 낯설었다는 걸 그제야 떠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은 해커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결국 해킹 수법은 문자와 링크에서 시작해 사람 자체를 복제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스마트폰에 비밀번호 걸어놨는데. 맞습니다. 비밀번호 설정은 아주 중요하고 스마트폰 보안의 가장 기본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비밀번호 설정은 이미 해두셨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바로 자동 백업 설정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사진, 문자, 앱 데이터 같은 정보들을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백업합니다. 편리하죠? 사진이 날아가도 다시 받을 수 있고 공간도 절약되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된 정보까지 해커가 훔쳐간다면요? 단순히 스마트폰이 아닌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것이 털리는 겁니다. 사례 하나 보여드릴까? 한 분이 사진을 자동으로 네이버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셨습니다. 문제는 그 네이버 계정에 2단계 인증이 없었다는 점. 결국 해커가 그 계정을 뚫었고 수천 장의 사진이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그 중에는 신분증 사진도 포함돼 있었어요.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요즘은 비대면으로 휴대폰 개통, 계좌 개설, 대출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해커 입장에선 신분증 사진 하나, 클라우드에서 가져온 문자 인증 코드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인 척하며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 사진이 중고나라에서 사기에 사용된 걸 알게 된 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도용됐을까요? SNS, 카카오톡, 문자 프로필에 올린 사진들이 클라우드에 백업돼 있었고 그 계정이 해킹당한 겁니다. 이후 해커는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이용해 가짜 계좌를 만들고 사기를 벌였습니다. 내 사진, 내 번호, 내 인증 기록이 범죄에 쓰이는 현실,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요즘 해커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알뜰폰 개통까지 합니다. 신분증으로 개통한 알뜰폰에 자신이 만든 유심을 꽂고 그 번호로 본인 인증을 시도하는 겁니다. 비밀번호 몰라도 괜찮습니다. 비밀번호 찾기 휴대폰 인증. 이 한 단계면 여러분의 SNS 계정, 금융 계정, 메신저까지 모두 뚫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60대 여성분은 중고폰 매장에서 핸드폰을 맡겼다가 유심히 복제됐습니다. 며칠 후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과 신분증, 그리고 금융 앱 정보까지 해커 손에 넘어갔고 알뜰폰 개통, 소액 대출 통장 인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본인은 한참 뒤에야 이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정신적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비밀번호는 기본이고
자동 백업 설정이야말로 가장 큰 보안의 허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 백업을 쓰신다면 꼭 2단계 인증을 설정하고 불필요한 백업은 해제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이 자동 백업이라는 걸 어떻게 끄면 되나요? 기종마다 설정은 다르지만 삼성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설정 앱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 계정 및 백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거기서 삼성 클라우드를 선택합니다. 그 안에 백업 설정 관련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그걸 누르면 자동으로 백업되고 있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사진, 문자, 통화 기록, 앱 설정 등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꼭 필요한 것만 켜시고 나머지는 모두 꺼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특히 갤러리, 즉 사진 백업은 신분증이나 가족 사진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 클라우드를 쓰신다면 계정에 꼭 2단계 인증을 설정하세요. 비밀번호만으로는 털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삼성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 설명드렸지만 사실 자동 백업 설정은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종이나 연결된 클라우드 서비스마다 전부 다릅니다. 갤럭시, 아이폰, 샤오미처럼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삼성 클라우드 외에도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마이박스, 아이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끄면 되나요? 라는 질문에 영상 하나로 모든 걸 다 알려드리긴 어렵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내가 쓰는 스마트폰이 어디에 무엇을 백업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라는 것. 만약 설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자녀분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내 폰에 혹시 자동 백업되는 거 있는지 한 번만 같이 봐줄래? 이렇게 부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핸드폰 기종 클라우드 백업 해제 같은 식으로 포털에 검색해 보셔도 생각보다 친절하게 설명된 글이나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백업 같은 건 안 썼을 텐데. 하고 넘겨버리지 않는 겁니다. 요즘은 처음 스마트폰을 켜면 백업 기능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어딘가엔 이미 데이터가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번만 확인해 두면 수십 년 쌓아온 내 정보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설정 하나로 내 얼굴, 내 사진, 내 인생 전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이야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스마트폰 해킹은 이제 문자나 전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얼굴, 내 목소리, 내 사진, 그리고 내가 평소에 쓰는 말투까지 모두가 해커의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유심이고 그 다음이 클라우드 인증 앱 백업 데이터입니다. 단순한 보안 설정이 아니라 내 정보의 흐름을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들으신 내용에 더해서 어떻게 하면 실제로 내 정보 흐름을 통제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실천적인 보안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곳 나이테의 소리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안 습관을 실천하여 평생 모은 내 재산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